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헤리티지 백제를 브랜딩하라. 이 시간 진행을 맡은 방송인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화면을 통해서도 만나보셨지만 K포럼, K헤리티지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떤지 한 분씩 인사 나눠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심용환입니다. 오늘 한류의 흐름 속에서 백제가 들어온다는 게 이제 뿌듯하고요. 좋은 시간 한번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공주 홍보대사를 맡고 계세요. 서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박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인보다 더 한국 문화 역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파비앙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파비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백제 세계유산 센터장을 맡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의 12번째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보존 관리를 맡고 있는 백제 세계유산 센터의 센터장 정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귀한 네 분을 모시고 저희가 나눠볼 K헤리티지는 백제로 가는 길입니다. 특별히 백제를 꼽은 이유는요, 올해가 바로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10주년이기 때문인데요. 심용환 교수님께 먼저 여쭐게요.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는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거 항상 좀 드리는 말씀인데요. 세계유산이라는 건 단순하게 어떤 유명한 관광지로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세계 시민이 같이 지켜야 되는 이제 보편적이고 탁월한 가치를 의미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각자 유산들을 이렇게 지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백제가 세계유산에 지정된 이유는 동아시아에서 중국, 우리나라, 한반도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가는 이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다. 혹은 문화 교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나라로도 관통하는 문화의 연결성이 그렇죠. 가장 의미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정규현 센터장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백제 세계유산 쪽에서도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올해는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7월 8일부터 14일 동안 그 일주일,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죠. 백제문화유산 주간을 공주부여 일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을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일환으로 저희 백제가 한 달 동안 백제 고도의 길로 선정이 돼서 그 기간 동안에 방문하시면 무료 관람 그리고 렌트카 숙박업소 할인에다가 각종 기념품을 증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 뭐 지역 주민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를 하셨을 테니까 이 기간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금년 한 해를 등재 10주년 기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9월 16일 날은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하고 학술 행사를 엽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백제하고 공주 일원에서 대백제전, 우리 박서진님 참석하셨던 그 프로그램 대백제전을 또 미디어 아트도 하기 때문에 또 많이 와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또 여름방학, 또 가을 나들이를 또 백제 문화유산을 탐구하는 그런 기간으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비앙님은요, 한국인보다 더 뭐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유명하시고 개인 컨텐츠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눠주고 계신데요. 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홍보대사를 맡고 계시다고 해요. 뭐 다들 한국 사랑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에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해서 이렇게 처음에 호기심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역사는 되게 생각보다 뭔가 섬세하고 감동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제가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나라 그리고 프랑스 역사와 너무나 대조가 돼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드라마로 이제 데뷔하게 되면서 제가 주로 뭐 소양 오랑캐로 많이 나왔어요. 양요 전문가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드라마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배우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이제 알면 알수록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친해지고 해서 뭔가 단순한 한국 역사를 배우는 외국인이 아니라 정말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파병이 된 것 같아요. 네, 파비앙 씨 얘기 들으니까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또 보이고 그 길이 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는 좀 박서진 씨에 대해서 미처 몰랐구나 오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장구 퍼포먼스 또 트로트 왕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공주시 홍보대사를 맡고 계시다고요? 어떠한 계기로 이 홍보대사 하시게 되신 거예요? 방금 센터장님께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대백제전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무대에 출연했었던 계기가 공주시에서 좀 이쁘게 봐주셨나 봐요. 네. 그때 그 계기로 공주시의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습니다. 네. 공주시에서 그냥 서진 씨를 꽁꽁 묶어두셨군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꽁꽁 묶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또 공주에서라는 곡도 발매를 하셨다고. 네, 그때 그 계기로 공주에서라는 앨범을 발매하면서 공주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활동하시는 홍보대사가 계실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저희가 짤막하게나마 한 소절 안 청한다면 제가 이제 팬분들의 원성을 살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공주에서 만난 맺은 사랑 공주에서 이런 노래입니다. 지금 이 공주를 다른 공주로 받아들이시는 팬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공주에서 다시 만나기를 우리가 또 기원하면서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K 헤리티지를 다뤄보는 이 시간, 오늘은 백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저희가 백제로 가는 길에 뭐가 있나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뒤에 띄워지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일단 3개의 지역이 지도로 표시가 될 텐데요. 네, 공주, 부여, 익산입니다. 과거 백제 문화유산의 중심지였던 곳들이죠. 그럼 지금부터 옆에 계신 심용원 교수님의 안대로 저 길들을 한번 따라가면서 백제 속으로 푹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면 되나요? 네, 한 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주, 부여, 익산이 이제 백제 세계유산의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 이제 하나하나 각각의 중요한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먼저 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눈여겨보는 주제는 아니지만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교통도 또 이렇게 물질 문명도 덜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서 사냐면 강가에 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도가 보이지만 사실은 금강이 흐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지금 넘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이렇게 차 타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예쁜 강이 있네 이런 이야기지만 핵심은 뭐냐면 백제가 이제 한강유역을 빼앗기고 내려와서 새로운 어떤 중흥기를 마련할 때 금강유역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성장했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적에 무령왕릉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령왕릉이 잘 알다시피 사실은 고대 국가의 왕릉 중에서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거의 이제 기록이 없는데 이 무령왕릉은 주인도 알게 됐고 또 70년대 때 뭐 과정은 조금 아팠지만 어찌됐건 우리의 손으로 직접 발굴을 하면서 고고학 역사에 굉장히 좀 좋은 길을 열었던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무령왕 때 백제가 다시 한번 이제 부흥기를 맞이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공주를 갔었을 때 접할 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이야기만 하면 이제 굉장히 좀 정사 위주의 얘기인데 하나 되게 재밌는 게 파비앙 공주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알죠? 파비앙 모를 리가 없어. 웅진? 그렇죠. 바로 나옵니다. 파비앙 저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웅진 할 때 쉽게 말하면 이게 곰웅자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되게 재밌는 게 고만하루라고 해서 이제 뒤늦게 하나하나 막 보여주시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고만하루의 전설. 네, 저게 뭐냐면 야사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암컷 곰이 나무꾼을 사랑해서 네. 나무꾼을 이렇게 자기 남편으로 삼아서 네. 애를 둘을 낳고 나무꾼이 못 견뎌서 결국 이제 금강 너머로 탈출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어찌됐건 이 금강이 옛날에 곰강이라고도 불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의 유산들도 현재 이렇게 마련이 됐기 때문에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방식이 가서 자연 경관도 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역사도 보지만 저렇게 그 지역에서 내려온 어떤 좀 재미있는 뭐 일화들 이런 네. 것들도 설화들 이런 설화, 거로 보면 좀 전설. 재미도 있다. 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느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걸로 좀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박찬호 씨 또 유니폼이 잠깐 등장을 했었어요. 아, 네네. 지금 저게 갑자기 막 내려왔는데, 네. 벌써 넘어가 버렸네요. 가시면 사실 이제 박찬호 씨의 고향이죠. 그리고 박찬호 씨 그 기념관 바로 옆이 시장터가 있어서 거기 굉장히 맛집들이 많고요. 박찬호 씨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게 그 이렇게 깨알 같은 그 뭐죠? 이렇게 투머치 토크. 토커. 네. 근데 이제 인생이 그러세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1승 했을 때부터의 공과 124승 했을 때 공도 다 갖고 계시고 그때 입었던 유니폼 같은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화 유적을 쭉 돌아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또 맛있게 먹고 이렇게 놀아야 되니까 박찬호 기념관 같은 같이 보고 또 이렇게 알밤 같은 것들 만든 새로운 모찌나 이런 찹쌀떡 같은 요리들도 같이 즐기고 네. 하면 흥미롭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맛집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꾸 알밤이 떠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맛집 하면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그 집들을 가면 되는데 약간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게 상권이 많이 발달을 하지 않아서 이제 일찍 대부분 문을 닫아요. 그래서 그 박찬호 거리 앞에 이제 음식점 좀 유명한 게 좀 있긴 한데 대부분 한 7, 8시면 좀 닫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역사 관광하고 이런 좀 먹거리들을 좀 잘 연계해서 하는 좀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옆에 그 한옥 거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아예 숙식도 할 수 있는 한옥 타운도 있는데 각자는 되게 좀 잘 되는데 이게 연계가 안 돼 연계가 안 있다. 돼요. 네, 그런 게 저희가 좀 한번 좀 같이 좀 그러면 풀어가야 될 이제 숙제다. 문화유적지를 보고 그렇죠. 또 이렇게 좀 이런 관광지도 좀 둘러보고 네. 숙박과 맛집까지 이렇게 무슨 길로 이렇게 쭉 연결이 맞아요, 되면 맞아요. 코스가 완성되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이시죠?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네. 공산산성 가서 쭉 돌아보면서 물론 그 전에 이제 무령왕릉 갔다가 공산산성 가서 산책을 쭉 하고 금강을 본 다음에 걸어 내려오면 박찬호 기념관이 있고 맛집 거리를 이어지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있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거를 좀 센터장님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보게 파비앙 씨 됩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외국인들 친구들에게 내가 설명한다면 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소정님이랑 그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뭐 예전에도 많이 가보고 최근에도 다녀왔는데 사실 문화유산 구경하는 것도 저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것만 보면 사실은 피곤합니다. 좀 그래서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보다가 이제 최대로 지식 많이 얻었다. 그러면 그 한옥 그쪽 많은 뭐 카페나 이런 데에서 저도 알밤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는 거의 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뭐 무령왕릉 갔다가 거의 한번 커피 한 잔 하시고 이렇게 알밤 좀 먹고 그러다가 네. 이제 뭐 공산성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은 굉장히 좋은 코스예요. 떨어져 있는 거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한데 특히 차가 없으면 네. 그래도 그러면 이제 공주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뭐 10주년인 올해만이라도 뭐 특별 셔틀버스 운행이라던가 뭐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셔틀버스는 공주에 원래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상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요 관광지들 다 둘러볼 수 있나요? 관광지 둘러볼 수 있고요. 네. 공산성 그 네. 맞은편에 그 지금 밤 모찌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제가 갑자기 좀 뜬금없지만 네.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국가유산청에서 좀 오셨나요? 네. 저 고도 이미지 찾기 설명합니다. 사실은 그 고도 주민들이 재산권 제약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그 사시는데 고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그 공산성 앞에 보면 백미골이라고 그 식당 골목이 있어요. 지금 밤 맛집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한옥을 신축하면 지원해주는 아, 그런 사업을 10년째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 경관 역사문화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곳이 경주의 황리단길, 그리고 공산성 앞에 백미골, 그리고 부여 익산에도 곧 탄생하겠죠. 네. 그러면 제2의 황리단길처럼 유명하고 그렇죠. 예. 또 가서 문화유적의 숨결도 느끼지만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길들이 곧 네, 맞습니다. 탄생하겠네요. 살짝 첨언하면 지금 이제 사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딱 저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공산산성은 사실은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재개보수가 된 거긴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역사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한강을 딱 방어선으로 지켰던 이제 이 나라가 무너진 상태에서 금강을 의지해서 거기다 산성을 세우고 네. 그 일대에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 갔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유가 무령왕이 적극적으로 이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다시금 도약하려고 하는 네. 그런 시도가 이 딱 도시로 그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사진이 나왔지만 이 사진을 가서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시면 다시 또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 알고 가서 보시면 네. 낮에 굉장히 파비앙처럼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이제 아직은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검색하시면 나름 맛집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좀 즐기시고 하면 훨씬 더 좀 유익하다. 그걸 같이 누리지 않으면 진짜 가서 그냥 좀 박찬호만 보고 그 이제 밥 먹지만 먹고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같이 네. 드리겠습니다. 그 공산성에서 설을 읽었던 그분들이 계시기에 또 박찬호 선수 같은 또 후손도 나타날 수 맞습니다. 있었던 거니까 또 그러면서 지역 명소나 또 맛집도 한번 들러보시면 너무 좋은 나들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진님께서도 또 공주 홍보대사시니까 추천하고 싶으신 명소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공주의 여러 축제 행사를 가보면 공주는 걸음걸음마다 힐링을 주는 도시다. 아, 도처에 정말 힐링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령왕릉, 고마나루 등 구경하시고 아까 그리고 밤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제가 공주 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면 입도 즐겁게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제가 공주 밤 막걸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공주에 유명하죠. 가신다면 네. 공주 밤 막걸리를 꼭 드셔보시면 네. 막걸리가 이렇게 맛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다 메모해 두셨죠? 그리고 박물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저도 검색해 보니까 공주라는 그 작은 도시 안에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런 곳들만 둘러봐도 뭐 하루 이틀이 아쉽게 꽉 찬 며칠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백제 가는 길, 공주를 한번 저희가 발길 따라 가봤고요. 저희가 이번에 가볼 곳은 바로 부여입니다. 이번에도 심 교수님 설명 따라 한번 가볼까요? 시간은 짧고 할 얘기 많아가지고 네.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부여로 가봅니다. 네, 부여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부여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익산이나 이제 공주는 딱 가면 이제 큰 게 있잖아요. 뭐 무령왕릉, 공산성, 미륵사지 딱 있는데 이게 부여, 사비 뭐 이러면 이게 약간은 뭐가 딱 떠오르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뭐 재밌는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낙화암이에요. 그러니까 낙화암. 우리는 통상 이제 부소산성이라고 하고 이 일대 여러 가지 발굴지들에 대한 안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여 가시면 그 안내 처소 딱 들어가면 되게 체계적으로 안내는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렸었을 때는 그 낙화암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의자왕이 이제 최후를 맞이할 때 삼천궁녀가 이렇게 뛰어내린 곳. 다 알고 있죠. 근데 언제 가시면 좋냐면 그 가을에 가셔야 됩니다. 가을에. 제가 전국을 다 다니지만 가장 단풍이 예쁜 산. 너무너무 단풍이 예쁘고요. 근데 그 끝에 가보면 낙화암이 나오는데 거기서 의문이 들죠. 여기서 어떻게 3,000명이 떨어져서 죽을 수 있을까?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강이 되게 작고요. 네. 지금 바로 나오는데 저 사람이 3,000명이 떨어지면 아마 저 낙하암보다 높이 사람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야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백자가 이제 패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후대 역사가들은 이제 패배한 나라에 인색하게 글을 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의자왕이 사치스러웠고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좀 안 맞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이 틀렸단 말이 아니라
아 나는 통념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백제가 마지막에도 부소상성 같은 걸 만들어서 방위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거는 좀 나중 사람들이 좀 나쁘게 말한 게 아니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보시면 정림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면 정림사지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저 석탑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요것도 이제 아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사실상 지금 몇 개 안 남은 백제의 석탑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고요. 그리고 저 위치가 쉽게 말하면 그 옆에가 바로 이렇게 대로로 그 부여군을 쫙 잇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중앙에 새로운 그 성왕 때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앞에 대로가 만들어지고 그 옆에 왕의 사찰이 딱 조성된 공간이니까 맨 처음에 갔었을 때는 되게 예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진 찍은 다음에 가만히 동네를 엿보면 아 그러면 정림사지가 있고 아마도 저 뒤쪽 어딘가에 왕궁이 있고 그리고 이 왕궁을 보존하기 위해서 낙화암 인근에 있는 산성이 있겠구나. 이런 걸 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면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유명한 금동대학로 나올 겁니다. 근데 금동대학로가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금동대학로 저게 양식으로 보게 되면 한나라 때 중국에서 등장한 향로의 모양에서 연원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국에 수많은 향로가 있지만 저 향로처럼 정말 화려하고 예술적인 향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 더 중요한 게 저 향로의 문양 하나가 도교의 신선들 불교의 문양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여러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 바닥 문양을 보면 이렇게 악어 문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러면 동남아시아에 대한 문화랑도 교류가 있었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서 되게 예쁘고 국보로서 굉장히 많은 자랑을 하지만 금동대학로는 말 그대로 당시의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혹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되 우리의 걸로 재창조한 대단한 유물이다. 근데 이게 아주 우연히 발굴이 되면서 이 지역의 중요한 유산이 됐다. 이런 거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작은 흔적이지만 그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 그렇죠. 완성되는 큰 그림을 통해서 또 그 과거를 또 우리가 향유해 볼 수 있고 되새겨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지금 한번 들으면 살짝 이해가 되실 것 같지만 또 막상 딱 부여가면 아까 말한 데가 어디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안내지 보시고 스스로 맞춰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안내는 해드리지만 또 가시기 전에 유튜브 같은 거 보시긴 하겠지만 가서 직접 맞춰보면 맥락이 이어지면서 삶의 재미가 또 느껴지는 거죠. 부모님들은 미리 공부하셔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또 얘기해 주시면 아주 뜻깊은 나들이가 되지 않을까. 산천궁녀가 여기서 떨어졌다는데 너희들은 가능할 것 같니? 이런 얘기도 충분히 해볼 만한 역사를 주제로 한 대화가 아닐까 합니다. 파비앙님은 야사를 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또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떠올리셨을 때 어떠셨어요, 느낌이? 네, 사실 역사를 배우면서 야사가 제일 많이 기억이 남죠. 뭐 이차돈 순교 뭐 이렇게 머리를 잘라서 갑자기 흰색 피가 났고 뭐 꽃가루가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2차 그 의자왕 이제 삼천궁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갔을 때 아 진짜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왜냐면 되게 작거든요 그 산이. 그래서 아 역시 프랑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역사는 진짜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말을 딱 보여주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의자왕은 물론 시기에 때는 이제 백제 멸망할 때쯤이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백제 막판에 뭐 대야성이라든지 여러 성을 이제 다시 함락시켜서 그래도 백제 부흥시켰던 그런 왕인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 소개하신 것들도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금동대학로거든요. 제가 봤을 때 백제 문화를 그 전후로 나눠질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무령왕릉 발굴, 제가 알기로 1970년대쯤이고 그리고 이건 93년 발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그 국립 그 무료박물관에 이제 전시되어 있거든요. 보면서 와 진짜 이 정교함이랑 아름다움 그리고 아름답죠. 뭐 도교 요소도 있고 불교 요소도 있으면서 이 백제라는 나라가 정말 많은 나라들이랑 이렇게 교류하기도 하고 이 백제인들이 얼마나 분화 강국이었는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살짝 덧붙이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궁녀 얘기를 했는데 궁녀가 몇 명 있었을 것 같으세요? 실제로요? 실제로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왕한테 조선을 기준으로.
3,000명까지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쵸. 예, 네. 왜냐하면 도시의 크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지금 네. 기록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통상 추정할 적에 조선 후기가 돼도 500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만 해도 한 7, 80명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백제라고 하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오해인 거고, 파비앙이 굉장히 얘기를 잘해줬지만 실제로 삼국사기나 이런 데 보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의자왕이 왕이 된 다음에 52여 개 성을 탈취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되게 초기에는 정치도 잘하면서 영토를 확 늘렸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러고 갑자기 이제 기록이 쑥 사라지면서 나라가 망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기록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 기록이 없고 지금 남겨진 기록이 이제 삼천궁녀 이런 얘기 나오는 거니까 그 배경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상도 네. 해볼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게 뭐냐면 진짜로 무령왕릉은 1970년인가에 발굴할 적에 하루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발굴 당일날 사실 선생님들도 좀 흥분을 했겠죠. 그래서 바로 언론에 알리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자들이 막 안에 들어와서 바로 찍고 지역 마을 사람들도 나도 볼래 하면서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발굴해서 완전히 엉망이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한국 고고학사에 정말 부끄러운, 근데 그게 이제 부끄러웠기 때문에 우리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또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굉장히 체계화되고 시스템화가 돼서 지금은 사실은 뭐 이렇게 곳곳에 작은 공간들도 이렇게 다 전시를 좋게 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완전히 좀 다르다. 그래서 네. 짧은 기간 동안 우리 K 헤리티지가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보였다는 것도 살짝 덧붙이겠습니다.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역사가 중요한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또 바로잡을 기회가 현대에 주어지는 거겠고, 또 그렇게 패망한 나라 이전에는 흥망성쇠가 분명히 있었던 거니까 또 흥했던 시절에 백제의 모습은 어땠을까 상상해 보는 것도 역사학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공주에 대해서 힐링의 도시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서진 씨, 부여를 또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부여요. 네. 안 가보신 건 아니죠? 발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부여는 제가 8년 전, 9년 전에 처음 방문을 했었어요. 네. 그때 처음 갔을 때 연꽃 축제를 처음 갔었거든요. 아. 그때 한 8일, 10일 정도를 머무르면서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돈을 벌었을 때가 그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가니까 와,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이런 곳이구나. 그때 연꽃이 정말 아름답게 펴 있었고, 한쪽에서는 뭔가 유물이 발굴되는 것 같이 발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역사자분들께서 실제로. 네. 네. 근데 또 가니까 신기하게 건물들이 3층, 4층 이상은 못 짓는다는 거예요. 고도 그래서- 제한이 있네요. 네. 그래서 와, 이 곳은 어떤 곳이지? 정말 신기한 곳이다. 저는 살면서 이런 곳은 처음 와봤으니까 네. 다음에 오게 되면 한 번 더 와보고 싶다라는 아. 곳이 그때가 부여였던 곳인 네.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안 가봐서 서진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또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공주의 그 알밤이 있다면 부여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서진 씨 혹시 경험해 보신 게 있나요? 부여에서는 네. 연잎밥을 먹어야죠. 연잎밥. 네, 네. 제대로 뭐 부여를 즐기셨네요.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뭐 역사학적 의미보다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연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또 연잎밥 이런 것들이 유행인가 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지금 우리가 너무 누릴 게 많은데 고대인들은 사실은 누릴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중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거에도 의미 부여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연꽃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연꽃하면 아마 심청이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심청이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임당수에 빠져 죽은. 이제 뭐냐면 연꽃은 불교의 상징이기도 하고 유교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꽃은 우주를 상징하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은 존재의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그 어떻게 보면 심청이가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 연꽃은 부처님의 어떤 상징이라면 이게 이제 연꽃이 너무 이제 불교에서 뜨니까 반대로 이제 유교 쪽에서 애련설이라고 중국의 사상가들이 야, 근데 연꽃의 모양을 보면 진흙 위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이건 굉장히 훌륭한 유교적 가치도 반영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 연꽃 하나를 두고 이제 동아시아 전체가 유교와 불교가 다 자기네 꽃이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어필했던 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상상하시면서, 근데 실제로 축제 가면 너무 이쁘니까 너무 이쁘고 보기도 좋은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요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삼천궁녀 얘기는 조금 야사 색깔이 짙으니까 너 연꽃이 뭔지 아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시고 그러면 좀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연꽃에 묻어있는 불교학적 가치, 그렇죠, 유교학적 그렇죠. 가치도 또 되새겨 보면서 즐기는 거. 서지 씨가 얘기해줬던 게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눈과 귀와 입이 함께 즐거울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역사 나들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남지에서 부여 서동 연꽃 축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고요? 네, 그 부여는 실제로 연꽃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모레죠. 7월 4일부터 3일 동안 연꽃 축제가 국가유산인 국남지에서 개최됩니다. 또 임박해 있네요, 이 예. 축제가. 우리 서진님이 연꽃 축제 가신 7년 전에는 100만 송이, 지금 가시면 1000만 송이. 와. 예. 정말 장관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고 그 서동과 선화공주의 로맨스 잘 아시죠?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각종 공연, 문화행사, 또 불꽃놀이도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많이 와주세요. 즐길거리가 정말 많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저희가 방문해야 할 곳이 또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백제 가는 길, 공주 부여까지 저희가 발자취 따라가 봤고요. 마지막으로 익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익산은 이제 그 사실 이제 도로 따지면 이제 전라북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긴 한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또 붙어 있습니다. 네. 지역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죠. 네.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강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올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게 되고요. 이제 이게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미륵사지예요. 미륵사지고 미륵사지 석탑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사실은 미륵사지 석탑 얘기하면 다들 기억하는 건 교과서에서 본 사진 바로 그렇죠. 저거죠. 그리고 저 사진을 보면 지금은 저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왼쪽 게 뒤에 보면 시멘트로 발라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자기들이 문화재를 보수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몰상식하기도 했고 또 그때는 이제 또 말 그대로 이제 콘크리트가 서양의 석재여서 되게 이렇게 어떤 그런 서양 거를 우리가 뭐 멋있게 한다 약간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다가 저걸 결국 이제 다 하나하나 뜯어내고 최대한 원형에 맞춰서 복원을 했는데 지금 모양을 보시면 이제 완전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진 않고 최대한 이제 우리가 아는 것 내의 문화재를 복원하는 작업인데요. 이거를 사실은 그냥 사진으로 보시면 그냥 되게 이렇게 예쁘구나 이렇게 끝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규모가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 많이 느끼셨겠지만 가보신 분들은 미륵사지 입구에서 저 탑을 보러 가는 데까지 10분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애들이 막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애들은 좋아하죠. 애들은 막 신나게 뛰어다니는데 엄마 아빠들은 너무 막 짜증도 나고 특히 거기에 이제 무슨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광장을 가듯이 쭉 10분을 걸어가야 굉장히 되니까. 걸어요. 그리고 저 뒤로도 그만큼 또 걸어가야지 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백제가 고대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군집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마지막 백제의 과정 속에서 무왕이나 이런 국왕들이 우리 백제가 지금 상당히 상황이 좀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주, 부여 그리고 익산까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국력을 확충하는 공간이고 우리의 나라는 이제 불교 국가니까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새로운 제2의 전성기를 마련한다라는 건데 안타깝게 현재 이제 남겨져 있는 건 탑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볼 게 없다 혹은 너무 넓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상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정도 넓이의 공간에다가 고대 사회의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얼마큼 국력이 좀 강했는가 혹은 고대인들이 이런 종교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컸는가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싶으시면 그냥 일본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나라에 가면 나라에 이제 도다이지라고 해서 일본의 고대 사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보시면 일본 문화가 이제 백제 문화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일본이 전쟁이 적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사찰을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미륵사지 와서 이게 이랬던 거였어라고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비교가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게 결국은 중국의 문화를 흡수하되 재해석하고 우리의 문화가 결국은 백제의 문화가 일본의 고대 문화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일본 여행 갔다가 오시면 또 이게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미륵사지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왕궁 유적지에서 정원터가 발굴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정원 얘기하면 정원하면 보통 생각나는 게 그 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창덕궁의 이제 뒤쪽에 있는 그 정원 정도 생각이 되는데 그건 이제 왕실의 이제 정원이고 그거 아니면 이제 옛날에 안압지라고 불렀었던 이제 경주에 있는 월지 정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월지 말고는 고대 사회에 이제 정원 유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우리 뭐가 있었나? 근데 이제 또 일본 가보면 또 일본은 정원 문화가 엄청 발달해 발달되니까 있죠. 이제 몇몇 분들이 와서 저한테 이제 너무 화가 난다. 왜 우리는 없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유적이긴 하지만 왕궁 유적 속에서 고대의 정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중요한 유적들이 나왔고요. 그 유물들은 왕궁이 바로 앞에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입된 어떤 그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아 우리도 나름대로 고대의 정원 문화를 만들었었구나에 대한 좀 새로운 유적으로 좀 각광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고 그래서 사실은 세 지역에서 아직까지 관광지로는 좀 덜 발달되긴 했는데 또 그리고 그냥 가면은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막상 조금만 더 알아보고 그리고 요즘에 박물관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하다 해서 넘어간 건데 요즘에 이제 디지털화가 돼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막 지금의 저 터가 디지털로 옛날에 어떻게 생겼는지가 다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좀 시대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아직 익산은 조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관광지로는 덜 발달됐지만 오히려 거꾸로 그걸 좀 찾아가는 재미로서 역사 유적을 느끼다 보면 좀 새로운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네. 이런 말씀 좀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기차 여행이 가능한 곳이니까 그쵸, 또 그쵸.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공주 부여 가는데 익산을 안 보고 오긴 조금 아쉽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할 말은 아니지만 이 코스를 한번 가보셨다고 하면 그냥 차라리 전주, 익산, 군산으로 가셔도 네. 이렇게 다른 코스. 그러니까 익산이 그만큼 이제 이 충청도와 이 전라북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또 교수님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공주, 부여, 익산을 다 둘러본 기분이 들거든요. 파비앙 씨는 이 유적지 가운데 어디가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면 다른 곳이 섭섭하니까 제가 소장님 강의를 듣고 제가 코스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파비앙 추천 코스. 네. 공주 가서 이제 무량왕릉 봐야 됩니다. 봐야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백제왕들은 이왕 추청이었는데 처음으로 확실하게 유일한 무덤이 이제 무량왕 왕릉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보다가 이제 국립공주박물관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유물들이 거기 유물들 다 안 볼 수 있거든요.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부여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낙화암 우리는 아무래도 뭐 유자왕 얘기 재밌으니까 낙화암 가서 이제 삼천궁녀가 진짜 거기서 떨어졌을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배고프거든요. 사실 아까 석진님이 연잎밥 얘기해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 안 나올까봐 너무 전전긍긍하고 있었거든요. 네, 연잎밥 많이 무조건 하시군요.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연꽃이 많으니까 뭐 제가 얘기하면 홍보되니까 그냥 초록색 검색창으로 보면은 그 연잎밥 맛집이 있어요. 거기 연꽃 그 연못이 있거든요. 거기서 치면은 나오니까 거기서 밥을 먹고 그러다가 이제 국남지 연꽃 보러 가다가 미륵사지 보고 그리고 밤에 다시 공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왜냐하면 돌아오나요? 네. 그 공산성에 밤에 가면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작년에 9월쯤에 제가 갔는데 미지아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경이 굉장히 예쁘니까 만약에 네. 가는 길이시면 무조건 밤에 낮에 밤에. 가는 것도 산책하는 게 좋지만 밤에 가는 거 굉장히 예쁘니까 네. 이렇게 하면 완벽한 코스가 되지 않을까. 미디어아트 볼만 하겠네요. 네네,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또 특별히 연인들이 가신다면 또 데이트 코스로도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제 뭐 당연히 공주나 익산도 그렇지만 부여에 가면 아직까지 인터넷에서 별로 안 뜨는데 되게 근사한 카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청년 사업가 이런 분들이 만들었는데 막 작품도 걸려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거 아직 발굴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가니까 막 찾아보는데 무조건 인터넷만 의지하지 마시고 그 간 길을 조금만 걷다 보면 되게 매력 있는 공간에서 좀 쉬었다가 하면서 이렇게 고전과 현대를 좀 아우르는 좀 그런 재미들도 있다는 것도 좀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걷다가 발견하는 나만의 하플 또 엄청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쵸. 파비앙 코스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어지네요. 맞아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공주에서라는 곡도 서진님이 발표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요 이런 K 헤리티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걸 바탕으로 탄탄한 K 컬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또 K 팝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K 팝과 K 헤리티지의 관계성, 네 서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또 서진님의 또 지적인 면모를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많이 지적이지 않는데 오늘 머리를 많이 돌리네요. 사실 가수가 활동하면서 제일 기쁜 때가 무대에서 많이 박수를 받거나 그 앨범을 발매를 했을 때 그 곡을 듣고 아 정말 행복했어요. 아니면 그 곡의 내용에 심취를 해서 뭘 했어요인데 공주에서를 발매를 하고 공주에서에 스며들어가지고 공주를 여행하고 왔어요. 아. 여행을 했더니 너무너무 좋고 공주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거든요. 네. 그때 너무 정말 행복했고 아 내가 정말 가수를 하길 잘했구나. 그리고 이런 좋은 거를 좀 더 널리 알려야겠다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아니, 이거 진짜 항상 덧붙여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맨날 자랑처럼 하고 다니는 게 제가 애플 TV 빠친코를 자문했다는 얘기를 거의 뭐 제가 만든 것처럼 떠들고 다녀서 아, 그래요?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국내 국외 드라마 같은 걸 이제 자문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때 이제 되게 놀랐었어요. 왜냐면 그건 애플 TV가 직접 의뢰를 와서 아예 이제 외국인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죠.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하냐.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꼭 미국 제작진만이 아니라 주로 미국 제작진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워낙 네. 그렇죠. 네. 아, 보면 이상한- 넷플릭스에서도 한국 1위 드라마는 곧 글로벌 맞아요. 1위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의도하지 않은데도 박수가 나왔으면 당황해서 잘했죠. 근데 제가 그렇죠. 요즘에 묻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옷에 맞춰 입고 온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되게 행복하고요. 근데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백제하면 여러분들은 되게 익숙하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몰라도 익숙해요. 왜? 어렸을 때부터 뭐 삼천궁예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근데 하나하나 돌아다녀 보시면 실제로 뭐 공산산성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유적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배울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한테도 익숙하지만 잘 모르는데 정말 충격적인 건 미국 사람이나 세계인들은 정말 한국에 대해서 몰라요. 그게 애플 TV 제작진의 핵심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왜냐? 일본은 일찍 근대화가 됐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고 중국은 원래도 서양 사람들이 봤었을 때 대국이기 때문에 중국 컨텐츠나 일본 컨텐츠는 되게 유명해요. 근데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뛰어난 인재들이 나와서 알리고 있고 어떤 한류나 노래 이런 걸로 어필이 되긴 하는데 그 배경에 사실은 이런 우리의 K 헤리티지가 같이 엮어진다면 원래도 뛰어난 가수지만 이 가수의 컨텐츠가 우리의 문화적인 요소랑 엮어지면서 사실은 새로운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딱 지금 그 길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화제였던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때문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또 찾는다는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들었거든요. 지금은 안동에서 찍었는데 이 백제 문화를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들 많지만 또 한 번 히트작이 나와준다면 또 공주 부여 익산까지 또 외국인들도 많은 사랑을 주는 그런 도시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양 또- 오랑캐 역할 있으면 저는 하겠습니다. 오랑캐도 마다하지 않고 네. 어디에 나오시려고 그래요? 그냥 맡아볼게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역사 다루다 보면 선한 역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선교사님 빼고는 네. 그렇죠, 그렇죠. 다 가능하시리라고 봅니다. 저기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나쁜 놈 나왔죠? 저는 드라마에 나오면 무조건 나쁜 놈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글로벌 인지도가 확보가 아유, 그렇죠, 된다면 네,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센터장님께서도 익산에 오시면 요거는 꼭 해보시라 추천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익산 미륵사지는 많이들 가세요. 그런데 왕궁리 유적은 의외로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왕궁리 유적은 야행 때나 좀 개방을 하는데 평소에 가시면 정원 문화랄지 아까 설명하신 그리고 대형 화장실 문화 요거를 유심히 보신다면 그 중국 백제 또 일본으로 이어지는 국제교류 문화교류의 양상을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을 드리고요. 익산도 또 먹거리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익산 먹거리 또 익산 추천해 먹거리. 주셔야죠. 익산은 황등면에 육회 비빔밥이 아주 유명합니다. 영상은 고구마빵 있던데요? 네. 그리고 저 익산 고구마 유명합니다. 고구마 네. 빵이 유명하고요. 또 서동설화에서 나온 서동 마동이죠. 마로 만든
마밥, 마 아이스크림도 아, 유명합니다. 마가 또 풍부하군요. 네. 익산에서 오신 분들 맞죠? 네. 네. 아니 여기는 본식부터 후식까지 또 완벽하게 해결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또.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유적 얘기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화장실 얘기하면 더럽다. 왜 그런 거 얘기 안 하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화장실 유적을 분석을 하면 쉽게 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뭘 먹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아,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할 네. 수 있군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보는 거 맨날 이렇게 무슨 근정전 같은 지배층의 거룩한 공간을 보지만 사람 사는 게 똑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때는 화장실 평수가 어땠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정말 아주 디테일한 생활상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유적이 발견됐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한항미로운 게 이제 왕궁 유적의 그 탑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이제 뭐 견훤이 쌓았다 이런 썰이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데 저는 옛날에 개인적으로 왕건 사극을 보면서 견훤에 폭 빠졌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후삼국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겸사겸사해서 공부하시면서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다더라 하면서 같이 또 즐기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봤던 사극들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다 풀려 있으니까 보시면서 또 가 보셔도 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같이. 찾아보니까 은근히 백제 문화 역사를 배경으로 한 사극들이 네네네. 많더라고요. 그쵸, 그쵸. 또 그런 드라마들. 익산도 한옥마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익산에도 한옥마을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한 번씩 찾아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K 헤리티지, K 문화유적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또 그들이 남긴 문화유산의 가치도 알게 됐고요. 또 동남아시아부터 동아시아가 어떻게 교류했는지도 알게 됐고 그 탄탄한 문화를 바탕으로 또 K 컬처가 지금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0주년을 맞이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K 컬처, K 헤리티지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역사학자로 있으실 것 같아요. 개선해야 되는 건 되게 많은 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터뜨리면서 개선해야 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끊임없이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우리가 유럽을 가면 뭐 대단한 축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유럽은 식민지 시기를 겪은 게 아니라 이제 근대 역사로 쭉 발전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산을 계속 갖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속상한 부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제 강점기를 거쳤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지역 유산이 파괴가 된 것도 있지만 뭐가 또 있냐면 인구의 대량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쪽 지역에 살더라도 이쪽 지역 문화를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약간 명맥이 좀 끊어진 부분이 그렇죠. 있겠네요. 명맥이 어마어마하게 끊어졌죠. 그리고 이걸 좋다 나쁘다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 가시면 되게 막 불교 문화 엄청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는 또 역사의 변화 속에서 뭐 불교에서 유교로 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역사에서도 이렇게 맥락이 좀 단절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현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세 곳은 세계유산으로 선정도 됐고 그리고 실제로 가보시면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유적 보존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만 보시고 특히 이제 자녀들 잘 키우시고 싶은 학부모님들은 주로 그 코스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사진 찍기 좋아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즐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철저하게 이렇게 어떤 스팟 위주로 가시는데 그런 게 좀 잘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돼 있는 건 좀 분명한 것 같고 뭐 셔틀버스가 있긴 하다고 하지만 이거 뭐 꼭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가 도로교통은 되게 많이 완비가 돼서 차로는 진짜 다 이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차가 아닌 걸로 이동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게 가장 좀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네, 걸으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이 중간 중간에 또 그쵸, 생겨난다면 그쵸. 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라던가 네. 그러면 사실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도 무리 없는 코스가 되겠다 부모님들이 계산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더 잘해보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뭐 반가우실 것 같아요, 센터장님 입장에서도요. 이제 아까 말씀 나왔다시피 공주부의 익산이 외국 사람들한테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그 공주부의 익산을 그 가치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관광 인프라 개선하는 거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볼거리, 먹거리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해서 그것이 이제 그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그 백제의 유적을 그 미래 세대에 잘 지키고 보존해서 온전하게 전수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 주민들은 뭐 워낙에 백제 문화유산을 숨쉬듯이 접하시면서 자긍심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일단 관심과 많은 분들이 가서 그 지역 문화 또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또 이런 것들이 또 축제로도 계속 이어지고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과 얘기 나누면서요, 저도 못 가봤던 지역에 대한 정보, 재미, 매력에 푹 빠지게 됐는데요. K-헤리티지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소감 한 번씩 여쭙고 싶어요. 먼저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짧게 말하겠습니다. 그 백제는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삼국통일에서 먼저 망한 나라잖아요. 이게 이미지가 강한데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평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문명, 어느 삼국보다도 아름다웠던 나라기도 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먼저 망해서 유산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거꾸로 굉장히 많은 지역민들이 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화를 복원하면서 이야기를 만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주에서 노래를 좀 많이 불러주셔서 많이 좀 같이 참여하고 누리면서 새로운 백제 이야기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주에서의 주인공 서진 씨도 이 시간 어떠셨는지. 네. 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공주시 홍보대사로서 얇게 알았다면 오늘 폭넓게 알고 네.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파비앙 씨. 네, 제가 10년 전에 2015년에 백제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되었을 때 제가 방송하러 그때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교수님 강의를 듣고 또다시 한번 뭔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역시 역사는 진짜 뭔가 알고 가면은 훨씬 더 재미있으니까 맞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가보시고 그리고 꼭 연잎밥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장님께는 더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예, 매우 뜻깊은 그 시간이었고요. 특히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등재 10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그 지역민들뿐만 아니고 관람객들하고 같이 그 온전하게 가치를 즐기고 향유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오늘 나눈 이야기 기억하셨다가 백제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백제